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테슬라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내일 새벽 때 이제 발표가 될 건데요. 내일 새벽에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이 있죠. 네, 바로 FOMC 회의 결과입니다. 자, 어떻게 될지 상당히 저도 궁금한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멘트를 이따 드릴 거고요. FSD 베타는 이미 레벨 4라는 자율주행 레벨 4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 이제 VIP 클럽 저 멤버십 회원들이죠. 지금 테슬라 단타로 월급 벌기 첫 수익을 실현했다는 거 제가 짧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분기 EPS가 3불까지나 나올 거예요. 테슬라가. 그럼 정말 대박인데요.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고 자,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 속도 올린다고 합니다. 전기차 침투율 향상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죠. 그리고 사이버 트럭 프로토타입이 최근에 또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 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도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살아남으셔야 돼요. 제가 살아남으실 수 있도록 잘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지속해서 성원,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스닥 주식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기술주가 많이 빠졌어요. 2.28%나 빠져서 13,539포인트 정도 이루고 있다. 근데 이제 내일 연준에 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거죠. 자, 많이 빠졌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오늘 나스닥 지수가 빠진 만큼 금리는 올랐습니다. 6.67% 정도 올라서 1.782% 정도.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보이고 있고 하지만 최근에 한 1.88 정도 고점을 찍고 1.7%대에서 지금 좀 안정화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WTI 선물 가격도 오늘 2.33%나 올라서 85불을 넘겼어요. 계속해서 이제 페드의 그 더 엄격한 뭐 정책이죠. 인플레이션을 좀 더 공격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대비를 하겠다는 것 때문에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QT라고 하죠. 양적 긴축, 그러니까 다시 유동성을 거두어 드리겠다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시장이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자, 시장 EPS 전망치가 2.31 정도였는데 실제 EPS는 이것을 비트한 2.48 정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2.66%나 빠졌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거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뭐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잘 나오더라도 크게 상승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뭔가 단조를 제공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금일은 유가 금리가 그래서 모두 올라서 자, 나스닥은 안 좋았고 다우 지수는 그래도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에너지주, 은행주, 특히 IBM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술적으로는 하락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자, 기술주가 위치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빨간색이죠. 오늘 아마존의 하락이 상당히 컸어요. 3%나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많이 빠졌고 자, 반도체 섹터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투자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저가 분할 매수로 그래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하락이 컸으니까 그리고 IBM이 오늘 5.65%나 올랐습니다. 오늘 호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상승이 크게 있었는데 IBM 같은 경우는 자, 이런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 크기도 상당히 작죠. IBM이 왕년에는 엄청나게 큰 회사였죠. 자, 286, 386 PC 시대에는 상당히 잘 나갔던 회사지만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넷플릭스도 계속해서 하락을 크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았던 영역은 이제 은행 섹터 정도의 반등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 카드, 마스터카드도 오늘 많이 빠지고 페이팔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가장 좋았던 영역은 역시 에너지 영역이다. 이렇게 유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때는 역시 에너지주가 가장 먼저 앞서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테슬라는 1.25% 빠졌는데 오늘도 상당히 선방한 거예요. 그죠? 다른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어제 또 크게 장중에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자 이렇게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이렇게 빠졌으니까 자 장중에 테슬라가 오늘 950불까지도 올랐었는데 이렇게 빠졌다는 건 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도 있었겠죠. 자 테슬라가 오늘 918불 정도로 마감했고 지금 FT에서는 한 904까지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단타방에서는 한 947불 정도의 매도가 있어서 수익을 한 130만 원 정도 실현을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테슬라 주가가 자 뭐 900불까지도 떨어졌다가 자 이건 5분 봉 차트입니다. 봉 하나가 5분을 뜻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흐름인데 자 장 막판에 951불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951불.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또 빠지는 것을 보고 같이 좀 빠진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졌으니까 이렇게 테슬라에도 좀 악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 장세 심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항상 살아남으실 수 있도록 자, 위기 관리를 잘 하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 관리가 정 어려우시면 저희 VIP 클럽 가입을 하셔가지고요. 저와 함께 자, 슬기로운 테슬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나스닥 폭락으로 어려운 시기인데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잘 코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가입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 흐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스토캐스틱과 RSI 지수를 한번 봐볼게요. 자,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파란색 두 번, 자, 파란색 두 번 이렇게 쌍바닥을 찍을 때는 상승이 컸어요. 지금 작년 한 9월 달에도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많은 상승이 있었고 지금도 지금 이제 쌍바닥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상. 그리고 RSI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낮게 떨어져 있어요. 지금 뭐 한 15 정도, 17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자, 어쨌든 나스닥이 지금 하락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거의 뭐 2020년 코로나 상황과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하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좋은 가격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자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13,000포인트 잡아드렸지만 그래도 항상 보수적으로 보시라 그래서 뭐 12,000포인트 초반까지도 생각을 해두고 염두를 해두고 자 한 두세 번에 나눠서 자 분할 매수도 들어갈 만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들이 패닉에 빠지고 공포에 있을 때, 자, 이렇게 장기 투자자들은 주식을 더 많이, 더 조금씩이라도 모아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현금 보유 30% 이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121선이 깨졌을 때는 항상 자, 현금 보유 30% 이상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더 하락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이렇게 자,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뭔가 하락 신호들이 자 반전 신호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RSI랑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저점을 보일 때는 그때부터는 좀 추매로 자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아직 하락이 끝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확실할 때도 용기 있게 조금씩 매수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테슬라 관련 뉴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로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할아버지신데 이분은 새로운 차가 나오면은 그거를 직접 어떻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구매를 해서 다 이렇게 뜯어봅니다. 하나씩. 그래서 차 뭐 엔지니어시죠? 엔지니어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차에 대해서 정말 냉철하게 분석을 하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자 강력하게 차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강력한 비판도 하시는 분인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 좋게 보고 계십니다. 테슬라가 뭐 마케팅에 그렇게 돈을 크게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이분한테 뭐 특별히 투자한 건 없어요. 이분도 테슬라 차를 구매하셔서 자 이렇게 다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자 펀드를 받았겠죠. 자 이분께서 테슬라 자 차를 새 차가 나오고 FSD 베타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은 계속 리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이제 FSD 베타 10.9가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실제 리뷰를 해보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FSD 베타 is a solid level 4 today. 그러니까 확고한 레벨 4다. 견고한 레벨 4 수준에 이미 이르렀다는 거죠. 레벨 4는 거의 완전 자율주행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핸들은 달려 있는데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거고 레벨 5는 핸들도 없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차를 레벨 5라고 하는 거죠.
자, 레벨 4도 완전한 자율주행인데 가끔은 이제 운전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자, full self drive is around the corner. 그러니까 full self drive 완전 자율주행이 자, 코앞에 다가왔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뭐 possibly or level 5 certainly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이거는 테슬라 자, 차주가 얘기했던 거고 이분은 그 차주의 차를 얻어 탔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자, 레벨 5라고 얘기했지만 뭘로 이분께서는 레벨 5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레벨 4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벨 4도 대단한 거죠. 저 완전 자율주행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자, 테슬라 주가가 15,00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의 뭐 15배, 16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자, 그러니까 테슬라 장기 투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좋은 뉴스였습니다. 게리 블랙이 제가 간밤에 또 트윗을 올렸는데요. 게리 블랙이랑 저랑 그리고 시장이 예상하는 EPS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게리 블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If 4Q EPS comes in at $3, 그러니까 3달러까지도 자, 4분기 EPS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 곱하기 4를 하면 자, 4개 분기를 곱하면은 바로 1년치 EPS가 나오죠. 그래서 1년치 EPS가 자, 3 곱하기 4 하면 12불 아닙니까? 그러면 12불이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12불을 넘기는 거고 그것은 거의 시장 예상치 대비 뭐 26%를 상회한다는 거죠. 시장 예상치가 2022년이 9.5입니다. 한번 이거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은 2022년 EPS 전망치가 시장 전망치가 9.52예요. 그리고 2021년 4분기 EPS 전망치는 2.36이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의 2021년 4분기 EPS 전망은 2.64였죠. 좀 더 파저티브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2.36 대비 저는 11.8% 비트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리 블랙은 2.5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2.36인데 한 8% 비트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자, 저희 이런 값들은요, 거의 다 최소치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로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시장이 9.5이고, 게리 블랙은 10.2이고, 저는 10.56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자, 2022년 최소 EPS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불 정도까지도, 자,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맥스는 한 12불, 뭐 적게는 한 10.56불, 10.2불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상치 해서 저 2년치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죠. EPS 트렌드 관련해서. 그래서 올해는 자, 2021년 4분기는 2.64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2.64는 자, 전분기 대비 한 40% 오른 건데 이게 4분기 실적이 2분기에서 3분기 올라갈 때보다 그 폭이 훨씬 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게 40%고 자, 2분기에서 3분기 올라가는 게 20%대였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결과를 보면 자, 주가에도 그렇게 크게 좋은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일 연준의 발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연준의 발표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의 향방이 가늠이 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요. 27일 주가죠. 그러니까 모레 주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8일이니까 그 미국 시간 기준 27일 주가가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좀 기대해보고 지켜보자고요. 자,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라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JP 모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의 그 주가 하락이 왠지 조정의 마지막 단계다라는 내용의 보고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장중에 발표를 했는데 JP모건의 마르크 콜라노비치가 2020년 3월에 저점을 정확히 맞췄다고 해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죠. 아무래도 내일에 연준의 발표가 키가 되겠지만 뭐 이렇게 뭐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라. 하지만 투자는 보수적으로 하시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아무튼 내일 이렇게 정말 흥미로운 날이 될 거라는 거죠. 특히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흥미로운 날이 내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이어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이죠. 자, 내일 아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내일 아마 지금 시장 참여자들, 자, 여러분들, 자, 내일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당연히, 자, 시장의 흐름도 배울 수 있겠지만, FOMC 회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테슬라 실적이 이렇게 나오면은 결과가 좀 이렇게 되겠다라는 게 이제 경험으로 쌓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 테슬라 실적 발표 때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
가이던스, 실적 가이던스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프로덕트, 어떤 제품들을 앞으로 생산해 나갈지 그 청사진을 제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뭐 시간이 되면 자 분석을 빨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침투율의 키, 자, 충전 속도를 올린다고 하죠. 충전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왜냐하면 기름은 그냥 넣으면은 5분 만에 거의 다 넣고 바로 나가죠. 근데 충전은 한 번 하면 최소한 한 30분 정도는 대기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자, 전기차 보급의 장애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충전 속도를 올리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전기차 입장에서. 그나마 테슬라는 자, 고객들에게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른 충전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슈퍼차저도 상당히 많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 그 사용이 상당히 쉽죠.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할 그런 위치를 내비게이션에 찍으면 자, 알아서 자동차가 배터리 상태를 충전을 위해서 최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충전 속도를 더 올리고 자, 배터리를 잘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에서 가장 빠른 슈퍼차저가요. 지금 V3 슈퍼차저예요. 그래서 최대 250kW 정도의 충전 속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V2의 경우는 최대 150kW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V3 슈퍼차저는 거의 뭐 완충하는데 뭐 한 15분 정도, 15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빨라진 거죠, 그죠? 특히 이제 V3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자, 테슬라의 다른 충전 스톨, 그러니까 다른 충전기랑 그 전력을 공유하지 않으니까 빠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충전기가 많은데 이 충전기가 뭐 두 개나 세 개가 같은 이 충전 배선이죠. 그렇게 공유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V3 슈퍼차저는 그냥 자, 한 충전기당 한 그냥 전력 라인만 가져오기 때문에 자, 그런 전력을 다른 충전기랑 공유하지 않으니까 속도가 훨씬 빠른 거죠. 자, 그런데요. 충전 속도를 더 올린다고 합니다. 테슬라에서 324kW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가 250에서 324로 증가하니까 상당히 빨라지겠죠? 예를 들어 그러면 250kW가 약 15분이나 20분 만에 충전이 된다면 324kW 이상에서는 거의 10분 만에도 완충될 수 있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10분 정도면 괜찮죠? 상당히 괜찮은 속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분 정도 충전하고 쉬어가면은 상당히 괜찮겠죠. 그 정도면. 자, 이 정도면 거의 이제 내연기관 수준의 수준과 이제 비교 그리고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테슬라가 정말 이제 고사양의 차들을 이제 뽑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사이버 트럭이 가장 대중적인 고사양 차일 건데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최대 주행 거리가 500마일까지 이릅니다. 우리나라 이제 킬로미터로 따지면은 한 800km죠. 800km면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긴 주행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웬만한 자동차 휘발유나 디젤차가 한번 이제 급유를 하게 되면은 한 600km, 길게는 600에서 한 700km 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800km까지도 갈 수 있다니까 최대 주행거리가 상당히 괜찮죠. 그러면은 이제 주행거리가 길다는 거는 배터리 용량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역시 충전 속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324kW나 370kW의 자 고사양 자 초고속 충전기를 이렇게 많이 이제 더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차저를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70kW는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 사업부의 직원이 또 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지금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좀 믿을만 하겠죠. 아무튼 테슬라 차량의 큰 판매 요인이 바로 슈퍼차저인데 속도를 올려주면 자, 테슬라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다른 전기차 살 필요가 없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충전 속도와 마일리지가 전기차 선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것들을 테슬라가 잘 알고 있고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죠. 마지막으로요, 사이버 트럭의 알파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이버 트럭이 멋지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가장 최근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도어에 핸들이 없다, 핸들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 유리 와이퍼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멋있게 그래도 세련되게 와이퍼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이드 미러가 있어요. 사이드 미러가 있는데 자 분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카메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사이드 미러 옵션은 당연히 넣어줘야겠죠. 이것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는 있고, 휠에 보시면 에어로 캡이 없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에어로 커버가 있어가지고 저는 에어로 커버가 있을 때가 좀 더 차가 멋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뺐다. 아무튼 1월 26일 실적 발표 때 이것과 관련돼서도 더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이버 트럭을 지금 주문해 놓은 상황인데요. 뭐 빨라야 뭐 한 3년 후에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은 하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멋지게 차를 잘 만들고 있고, 자 1월 26일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